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에게 힘을 주는 책이라는 책입니다. 장바이란 지음, 김정자 옮김, 정민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나치게 빠르게 걷고 너무 많이 생각하면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침착하게 어지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피폐해진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위로와 지혜를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바꾸면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세상이 자신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만 할 뿐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신을 바꾼다고 해서 늘 가던 길이 바뀌고 내가 처한 환경이 변하지는 않지만 늘 같아 보이던 길과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는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세상 일이 맘대로 풀리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자신이 변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원하진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면 외면하거나 도망쳐봐도 소용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변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환경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전환하면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복잡한 상황이나 고난에 처했을 때 한쪽 면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골수나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 그들은 늘 열심히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며 절망하느라 세월을 허비합니다. 모든 사물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에 갇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야를 넓혀 방향을 전환해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위기에 봉착했다면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을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힘이 생기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머지않아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마음의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옛말에 이치에 맞으면 천하를 누빌 수 있어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설령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 해도 충동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게 하거나 상대가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몰고 가서 스스로 그만두도록 해야 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 어느새 마음의 리듬이 깨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간관계까지 나빠집니다. 결국엔 힘들어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상황에서라도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는 양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옳은 이치는 큰 목소리나 신랄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 해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불평이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선하고 관용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순리에 따르면 편안해집니다. 행복은 언제 찾아올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구한다고 바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찾아 헤맬 때는 자취를 감췄다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불쑥 찾아옵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인심은 정도가 있으니 순리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욕심과 능력 사이에 균형은 필요합니다. 욕심과 능력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면 욕심을 억제하거나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넘쳐나며 사람들은 언제나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게 커지면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명리를 쫓지 않고 뜻을 분명히 하여 편안함을 느낄 때 피곤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알고 행하지 않는 지혜와 가능한 것을 알면 반드시 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억지로 한다면 열심히 노력해도 헛수고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가능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둘 모두 정도가 중요합니다. 인연에 따른다는 태도로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면 욕망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은 제한적입니다. 유한한 시간과 노력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그들의 의견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은 하지 않고 구할 수 없는 것은 구하지 않는 이른바 순리에 따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유롭게 날아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대 사회는 수많은 유혹들이 넘실거립니다. 크고 작은 역경과 시기, 경쟁 등의 상황은 고통, 불안, 원망, 의심 등의 부속품을 양산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부속품은 쓰레기가 되어 마음 깊은 곳에 하나씩 쌓여갑니다. 마음의 휴지통도 쓰레기로 가득 차면 자주 비워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힘든 일을 겪으면 시원하게 울고 나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도 없는 장소에 가서 벽을 발로 차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미친 듯이 달리거나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며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휴지통을 비우면 상처로 인한 그늘과 불안하고 두려운 기분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체면이나 명예 때문에 피곤해하거나 사소한 일들로 힘들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앉거나 누워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지금 기분은 어떤가 하고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휴지통에 쌓인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면 마음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 사막의 민들레가 되어야 합니다.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성숙된 자세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기초가 불안할 때는 반드시 제비가 진흙을 물어다 둥지를 짓듯이 세력을 비축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목표가 생기면 어떻게든 달성하려고 노력하지만 시련이 찾아왔을 때는 결코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력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늘을 가리는 구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두려워서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적절한 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지중해 동해안 사막에는 민들레가 자랍니다. 민들레는 계절에 따라 생명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애는 꽃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언제든 강우량에 관계없이 빠르게 꽃잎을 펼쳐 수정을 하고 씨앗을 멀리 퍼뜨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막의 민들레처럼 척박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덥고 건조한 날씨에는 힘을 비축해둬야 단비가 내릴 때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싹을 틔우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우리도 열심히 준비하며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면 성공의 길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나는 일이 있다면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뒤에 행동해야 합니다. 경솔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잘 극복합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이 된 사람을 용서하고 충동적인 감정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옛말에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지만 바람은 끊임없이 흔들어 댄다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뿌리, 강한 줄기와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도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 때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인생 철학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사람도 있으며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고 큰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큰 지혜를 가졌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뽐내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똑똑한 줄 알고 남들이 자신의 지혜를 못 알아볼까봐 스스로 떠벌리고 으스댑니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또한 사물을 깊이 탐구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똑똑해 보이고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스스로 죽을 길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매사에 여유를 남겨라. 말을 다 쏟아내지 말고 힘을 전부 사용하지 말며 복을 모두 누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여유를 남겨둠으로써 신중하게 처신하며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속담에 술은 가득히
차는 절반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차를 따를 때는 잔의 70%만 채우고 나머지 30%는 비워두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는 권위 있는 자들이 말이나 생각에 휘둘려서 자신만 옳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말이라도 생각할 여지를 줄 수 있는 말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말들은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하거나 스스로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하나의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말고 그 과정에서 냉정하게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고 융통성 있게 변화를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사를 처리할 때 여유를 남겨두는 것처럼 말을 할 때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세상 일들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그러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속단할 수 없으며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숨 돌릴 수 있도록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말하라 라는 속담은 이미 망고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잠깐의 경솔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말을 할 때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한 뒤에 뱉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뱉은 말은 애초에 의도했던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또는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많이 생각하고 말할수록 둘 사이의 대화를 부드럽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고 덜 말하는 수준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을 적게 하면서도 말 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혈기가 왕성한 시기에는 3번 생각해야 비로소 일시적인 충동에 휩싸이지 않고 위험하거나 멍청한 말을 내뱉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좋은 말은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기 전에 3분만 더 생각해 보는 자세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인식을 머릿속에 넣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상대와 장소, 시간을 고려하여 말할 때 비로소 가장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늘 망설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늘 갈 길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옳은 길이 보일 것입니다. 타인의 박수갈채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관중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배역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며 나만이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일 필요도 타인의 칭찬을 갈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침착한 태도로 성실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야 비로소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꿈을 간직해라. 꿈을 꾸면 인생이 변하고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꿈이란 단지 큰 소리로 외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진 순간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평생의 약속으로 삼아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끓어오른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하나에 집중해라. 성공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목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집중한다면 인생에서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되 가장 좋은 선택을 해라. 최악의 선택은 피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지를 알면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몰아내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히 취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나를 바꾸면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현재의 환경을 인정하고 스스로 변하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꾸면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마른 우물에서도 꽃이 핀다. 위기 속에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는 모두 내 손에 달렸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이 잠재된 지혜와 재능을 끌어올릴 줄 아는 자는 성공의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찾아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니 위기가 찾아온다면 냉정하게 기회를 포착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꽃은 져도 향기는 멀리 퍼져 나간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때 냉정을 되찾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신이 마련해 둔 인생의 또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다른 골목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더 넓고 밝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나의 기회를 잃으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때 기회를 잡은 자만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실패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밝은 태양을 품어라. 실패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나를 단련시키며 나를 발전하게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실패의 교훈을 배우고 다시 기운을 내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의 그림자를 벗어나 밝은 성공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전환하면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을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힘이 생기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라. 강가에 간다고 물고기가 저절로 잡히지 않는 것처럼 기회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충동질하는 마음속 악마를 잠재워라. 충동적인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자기 안에 쌓여 있던 원망과 불평을 제거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 직면한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든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속의 악마를 잠재우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마음의 리듬을 회복해라. 옳은 이치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더라도 관용을 베풀어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도 얻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우면 충동적인 상황에서도 온화한 태도로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평온해진다. 조금만 참으면 실수를 저지르거나 후회할 만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내하는 법을 알면 충동적인 감정을 잠재우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원망이나 후회를 줄이고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기 전에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원칙을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결해도 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순위와 정도를 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참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실제로 얻을 이익도 없거니와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할 뿐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전부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시야로 문제를 바라봐야 더 큰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며 사는 인생이 영리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달팽이와 함께 산책을 해라. 느리게 산다는 것은 게으르거나 나태하다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 이에 득실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평온한 마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즉, 느리다는 것은 자연과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하나의 경계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순리를 따라라. 순리에 따르는 자는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큰 깨달음을 얻으며 구불구불한 인생 여정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줄 압니다. 그러니 순리에 따른다면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리에 따른다는 것은 내면의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음의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순리에 따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든지 정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꿈을 향해 전진해라. 목표는 정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복잡하고 바쁜 일들을 하나씩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길을 헤매거나 유혹에 시달리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풍경을 감상해라.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바라며 꿈꿔왔던 세계가 실현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해하지도 조급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물 흐르듯 유연하게 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이상은 현실이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라. 탐욕으로 두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돈을 가볍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돈 앞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이 되어 아무 때고 갖다 버릴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희로애락을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늘 즐겁다. 편안한 마음으로 만족할 줄 알며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 여정을 평온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진심으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없어서 탐욕을 부리거나 헛된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 자체를 소홀히 생각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욕심 없이 산다는 것은 사욕을 버리고 명리를 쫓지 않으며 정직하고 청렴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유혹에 시달릴 때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 노자는 화는 복에 기대어 있고 복에는 화가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부침 속에서 한 번의 성공으로 우쭐거리느라 배후에 있는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의 실패로 의기소침해 있느라 배후에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지금의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공의 꽃을 꽃병에 꽂아라.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작은 행동 하나로 결정되는 법입니다. 큰 성공을 하여 온갖 명예와 부를 거머쥐면 마음이 붕 뜨고 흥분된 상태가 지속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누군지조차 잊어버려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큰 목표는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흐릿한 목표가 아닌 눈에 잘 보이는 목표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책,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에게 힘을 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운을 얻으시고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